문제는 쌓여가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생각한다면 레이델 폴리코사놀. 유럽이 사랑한 다이나믹 디자인, 더욱 진화된 푸조 아이콕핏. 모든 것은 드라이빙을 위해 뉴 푸조 508. 제한 속도를 인식하고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는 7인승 패밀리밴 시트로엔 그랜드 C4 스페이스 투어러. 시트로엔. Look at me, yeah, I'm feeling fly. Whoa, my flow chill like Alaska. I got groupies in England and Nebraska. Let's go. 나의 용감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깨어난다. All New 스릭슨 Z 시리즈.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용감하게 스릭슨.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BJ 동정부캐님 구독 7개월 구독 감사 땡큐베리 감사. 마지막 한 모금까지 완벽해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순살 치킨 좋죠. 먹기는 편하니까. 애들은 좋아하니까. 제일 중요한 맛은? 허니로 살린다. 순살치킨과 교촌 허니소스에 살맛 나는 꿀조합. 교촌 허니순살. 아시아 최고의 축구축제 2019 AFC 아시안컵 이제 결승전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승전에 오른 두 나라는 일본과 카타르입니다.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지금부터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오르지 못한 결승전이 다소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인데요. 오늘 카타르가 오늘 결승에서 일본과 맞붙게 됐습니다. 8강에서 대한민국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준결승전에서는 무려 이 아랍에미리트에게 4대0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회 유일하게 전승 그리고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면서 무실점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일본. 자, 승승장구 이어가고 있죠. 전 경기 무실점에 이어서 전승으로 이번 대회 결승에 올라와 있는 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토너먼트부터 해서 이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두 팀이 오늘 꽤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죠. 사실 이 일본이 준결승전 상당히 까다로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점수 스코어를 보게 되면 3대0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란과 일본의 대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믿기지 않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네. 토너먼트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분위기를 가져갔을 때 그 분위기를 빼앗긴 팀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죠. 맞습니다.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 결승전은 아부다비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사실 이 결승전을 앞두고 이 카타르는 좀 이렇게 잡음이 좀 많았죠. 맞습니다. 토너먼트부터 그랬죠. 네. 카타르의 일부 선수들이 이제 기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 것이 아니냐. 네. 쉽게 말하면 대표팀이 될 수 없는 선수들이 대표팀이 돼서 뛰고 있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알모에즈 알리라든가 또 바삼 알라이 같은 선수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랍에미레이트가 4강전 끝나고 공식적으로 AFC에 항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입니다. 맞습니다. 두 팀 간의 맞대결 모두 8번이 있었고 2승 4무 2패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4차례 대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팽팽하죠. 이 최근 아시안컵 2011년도 카타르 대회에서 일본과 카타르의 맞대결 3대2로 8강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대 카타르 아시안컵 맞대결은 4차례가 있었는데요. 네. 1승 2무 1패. 두 팀은 대등한 경기를 아시안컵 무대에서만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이제 일본은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아시안컵 통산 5차례 최다 우승 기록을 새롭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카타르는 오늘 경기 우승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우승이에요. 맞습니다. 일본이 지금도 역대 아시안컵 4차례 우승으로 4회 우승으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국가인데요. 네. 이제 우승 횟수를 5번으로 늘릴 수가 있고요.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아시안컵 최초로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1992년에 아시안컵에서 처음으로 우승 차지했을 때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선수로 있었거든요. 물론 네. 당시는 주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한 골을 더 알모에즈 알리 무려 8골을 몰아치면서 현재 득점왕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이 선수가 이 국정 문제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수단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기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가 9번째 아시안컵 도전입니다. FIFA 랭킹 50위에 올라 있고요. 역대 최다 우승 5번째 우승 도전에 나서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FIFA 랭킹 93위. 이번 대회가 10번째 아시안컵 도전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우승 도전에 나서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그 이전에 가장 좋았던 성적은 2011년도에 8강 진출이었습니다. 카타르가 정말 재밌는 것이 이번 대회가 아시안컵 10번째 참가고요. 네. 그 재밌는 기록 가운데 하나가 이번 대회에 기록한 승리가 지난 9번 동안에 경험했던 승리보다 더 많아요. 맞습니다. 네, 9대에서 거뒀던 승수보다 네. 이번 2019년 아시안컵에서 기록한 승리 숫자가 더 많은 카타르입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7승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미 6승을 거두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F조 1위로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했던 일본은 3승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6골, 3골을 내줬고요. 카타르는 2조에서 3승 전승으로 10골과 9실점, 조별리그에서 두 팀 모두 무실점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 일본은 토너먼트에서도 무실점으로 승승장구 결승전에 깔끔하게 올라왔습니다. FIFA 랭킹 50위 일본입니다. 이번 대회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세대 교체를 통한 일본 축구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고 있고 이 결과 현재까지 결승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맞서는 카타르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وعلى ضياء الأنبياء وضرب بقد مسيرة عز وامجاد لما وضرب الرجال الأولين
피파 랭킹 93위 카타르 2022년 자국 월드컵을 대비해서 막대한 지원을 앞세워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인파티노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양국 축구협 회장 귀빈들이 오늘 경기장을 찾았네요. 네. 일본은 이번 대회 예선 2라운드 2조 1위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7골과 실점은 단 한 골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카타르는 예선 2라운드 시즌 1위로 본선에 올랐는데요. 7승 1패, 29골, 4골을 내줬는데 2위는 중국, 유일한 패배가 중국에게 0대2 패배가 있었던 오늘 경기에 나서는 일본 도미야스 타케히로, 사카이 히로키입니다. 그리고 이선에 도안 리치와 시오타니, 시바사키 가쿠, 하라우시 겐키, 그리고 공격에는 오늘도 미나미노 그리고 오사코 유야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일본입니다. 현지 예상 라인업과는 다르게 하라우치가 왼쪽, 도아니치가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조별리그부터 치러온 일본의 베스트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오늘 중앙 미드필더로 시오타니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것,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팀 내에서는 오사코 유야 선수가 4골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주심은 우즈베키스탄의 라부시안 이르마토프 주심이 경기를 끌고 가겠습니다. AFC 심판 가운데서는 꽤 유명한 심판이고 큰 경기를 많이 맡았습니다. 네. 반대한 편에 속하는 주심이에요. 오늘 경기는 결승전이다. 이제 우승 트로피가 하프라인 인근에 딱 편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트로피도 이번 대회를 위해서 새로 제작이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디오 판독에는 이탈리아의 파올로 발레리 주심이 경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트로피도 새롭게 제작이 됐고 또 우승 상금이 처음 주어지는 대회고요. 네. VAR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카타르입니다. 골키퍼의 사달 쉬브, 하산과 살만, 쿠키, 그리고 페드로 코레이아, 아크람 아피프와 하템, 알하이도스, 마디보와 알라위, 그리고 오늘 원톱의 알모에즈 알리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카타르입니다. 최전방 공격 자리에는 알모에즈 알리 선수가 배치가 되고요. 왼쪽 측면에 아피프,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알하이도스가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3-3으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부아렘 쿠키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팀은 언제든지 3백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카타르의 예상 포메이션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현지 예상처럼 투 스트라이커로 나올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번 대회 모두 16골을 몰아치면서 가장 많은 득점수가 가동이 되고 있는 카타르인데요. 조별리그에서만 10골,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6골을 만들었던 카타르. 반면에 일본은 조별리그 6골, 토너먼트에 들어와서 5골을 몰아치며 1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모에즈 알리가 현재 8골로 득점 선두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키플레이어로 선정이 됐군요. 맞습니다. 요시다마야와 알모에즈 알리. 때려야 되는 선수와 막아야 되는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두 선수의 대결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알모에즈 알리가 얼마나 좋은 컨디션 속에 체력이 충전되면서 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요시다마야 선수는 이번 대회 5경기 그리고 450분을 활약을 펼쳤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상당히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결승전 경기 일본의 선축 출발합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일본이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을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카타르보다 하루를 더 쉬었습니다. 네. 토너먼트에서도 큰 부담 없이 경기를 계속 치러오고 있거든요. 카타르가 젊은 선수 위주의 팀이지만 이번 대회 주전급 선수들이 출전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빠르게 밀고 들어왔던 일본의 공격. 악정면 공차라 여덟 짧게 밀어주고 짬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도안 리치가 손을 썼습니다. 과연 두 팀이 마지막에 오사코 유야였군요. 맞습니다. 과연 두 팀이 이 초반에 누가 기선제압을 하느냐. 일본이 먼저 기선제압을 하려고 덤벼들었어요. 네. 오사코 유야 마지막 터치가 좀 길었죠. 끌어당겼던 오사코 유야의 파울입니다. 오사코 유야도 이번 대회 몸 상태가 100%에 가깝지 않은 속에서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이란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멀티골, 그리고 조별리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기에서 멀티골, 모두 4골을 기록하고 있는 오사코 유야입니다. 일본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적당한 선에 점유를 할 수도 있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역습 나갔을 때 삼지창의 역습의 파괴력, 개인 능력 자체가 카타르가 아주 뛰어난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공을 아마 오래 소유하는 쪽으로 초반에 갈 확률이 높죠. 오늘도 일본은 베스트 11 가운데 골키퍼와 시오타니 선수를 제외한 9명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유로파 선수로 군다스 골키퍼 역시도 이제 포르투갈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10선수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살만이 현재 이제 중동 리그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 소속인 시오타니 치카사가 오늘은 시바사키 가쿠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오타니도 원래 아시안컵 멤버로 네. 모리타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대체자로 합류했고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뺏겼고 카타르 뒤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알 하이도스. 아무래도 카타르가 전방에 나가는 역습의 속도가 빨라서 공격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공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리타, 히데마사, 나카지마 쇼야, 아사노 타쿠마는 이번 대회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했고 맞습니다. 늘 일본 대표팀 하면 생각이 났던 혼다, 카가와 신지, 하세베 마코토, 오카자키 신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 대회 일본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세대 교체를 이뤄내면서도 성적이 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 축구대표팀은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의 2020년도 도쿄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빌드업 과정인데요. 사실 그 첫 단추 아시안컵에서도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정우 선수 확실히 좋은 자신감 속에서 경기를 치러가고 있고요. 네. 일본이 공 잡습니다. 우사코 유안 이어주는 패스. 공간 뒤쪽에서 손을 쐈던 크라바 피프. 우사코 유아가 전방에서 9번 역할을 꽤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 먼 거리 그대로 때려봅니다. 오른발쉽게 크게 빗나갔던 우사코 유아입니다. 전방에 우사코 유아가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시오타 뒤쪽에 있는 미나미노 같은 선수들이 접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카타르의 수비 조직력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수비 조직력을 지닌 팀입니다. 맞습니다. 재밌는 것이 두 팀 다 젊은 선수 위주의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 때 손발을 맞춘 선수들이 대표팀까지 다 연착륙돼 있어요. 킥 준비하고 있는 사드 알시드. 사고를 거신 일본. 그리고 이번 대회 출전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카타르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6선수가 500분을 넘게 뛰고 있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그래도 조별리그부터 어느 정도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500분을 넘어간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대회 6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있는 카타르인데요. 일본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일본 역시도 토너먼트 와서는 무실점이거든요. 네. 카타르는 필드 플레이어들의 출전 시간이 많은데 이 토너먼트 와서는 일부 선수들이 경고 누적 때문에 강제 로테이션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은 카타르는 두 선수가 지난 경기 경고 누적 때문에 오늘은 돌아왔습니다. 그 두 선수가 하템과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미는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일 뿐더러 전방 올라갔을 때 트리킥 스페셜리스트예요. 네. 코너킥 하라구스키 휘어줍니다. 수비수의 머리막 뒤쪽에 이르는 거 도안리치가 먼저 따라갑니다. 자, 일본이 이제 도미야스 같은 선수의 또 장신이 있는데요. 뒤쪽으로 흘렀고 다시 한번 뒷공간으로 파줍니다만 이번에는 호흡이 맞지 않았던 일본의 공격입니다. 하라구치가 측면에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또 일본이 경기가 잘 운영될 때는 측면에서 많이 흔들 수가 있어야지만 상대 수비를 분산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네. 두 팀 모두 전승으로 조별리그 포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오늘 경기가 연장전 스포츠까지 가서 승패가 갈린다면 한 팀은 무패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카타르 시작은 이제 백포처럼 포백처럼 시작을 했다가 쿠키 선수가 중앙 수비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지금 5명의 수비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3명, 그리고 왼쪽은 앞에가지 자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페드로 코레이아라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부하렘 쿠키 선수가 센터 포지션에서는 쭈에필더 중앙 수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라서요. 네. 그러면 카타르가 우리와 경기할 때처럼 일본을 상대하겠다라는 계산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반 초반 약 5분여가 흘렀는데 비교적 카타르가 수비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일본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 공격. 도아니치. 자, 시바사키가 오른발로 뛰었습니다. 멀리 올라갔고 수비수 머리로 다시 밀어주고 그 이전에 박스 안쪽에서 이번에는 도미야스의 파울이 주어집니다. 도미야스, 요시다마야 그리고 시오타니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본의 뒤쪽이죠. 수비 라인이죠. 그래서 정지된 상황에서 공중볼로 오늘 플레이를 준비를 확실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토너먼트에서 한 골을 먼저 터뜨리게 되면 거기서 잡아가는 경기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전방으로 공 따내고 있는 알리입니다.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만 이번에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삼지창이 얼마나 활발하게 뛸 수 있냐. 카타르가 경기에서 알모에즈 알리 선수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선수들이 토너먼트 와서는 조별리그만큼의 컨디션을 보이지 못한 경기가 더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경기 중계방송 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알모에즈 알리가 좀 많이 지쳐 보였는데 맞습니다. 그걸 불식시켰죠. 그 한 골을 과연 공간이 생겼을 때 그 한 그래도 카타르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대회 무려 8골을 몰아치고 있는 알모에즈 알리는 이번 대회 유력한 득점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알모에즈 알리, 하산 알 하이도스, 아크람 아피프 이렇게 삼각편대가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뒤쪽에서 알 하이도스와 아피프는 철저히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빠르게 오른쪽 측면 노안했습니다. 스피드 경화 밀고 들어가는 과정이었고 타렉 살만과 충돌이 있었는데 그대로 골킥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백스리를 세워놓고 뒤쪽에 수비 숫자를 하나 더 두게 되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수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면서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자, 오랜만에 빠르게 올라오는군요. 아피프입니다. 아피프가 많이 밀고 올라왔고 측면으로 짧게 내주고 돌아오는 공 발바닥 잡아놓고 아피프 다시 내줍니다. 아크라마프가 이제 철저하게 도우미 역할인데 이번 대회 8개 있습니다. 네. 하템도 오른쪽 측면에 빠져있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공.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카타르가 미드필더 라인에 핫템이 돌아왔거든요. 네. 우리와의 경기에서 또 멋진 왼발 슈팅을 터뜨리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핫템 선수가 들어가면 그래도 빌드업 하는데 카타르가 능력은 향상이 될 거예요. 네. 하템이 돌려놓고 측면에 주고받습니다. 자, 패스가 여의치 않군요. 중원 파트 시바사키. 다시 한번 전방으로 하지만 압박으로 공을 따냈고 아피프. 두 팀 다 토너먼트에서 무실점. 카타르는 이번 대회 무실점이고요. 네. 다 좋은 수비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서 쉽게 공간이 열리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철저하게 미드필더적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팀의 주장 하산 알 하이도스가 쓰러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카이 히로키와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 알 하이도스가 팀에서는 정신적 지주고요. 네. 그리고 팀에서는 이번 대회 특히나 헌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비도 열심히 하고 조력자 역할로 주목을 받는 것은 알모에즈 알리 선수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알 하이도스가 굳은 일 많이 해주고 네. 아크람 아피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전개. 모처럼 일본 진영에서 공격 이어나가는 카타르입니다. 아피프가 킥 준비. 뒤쪽에 타렉 살만도 버티고 있습니다. 아크람 아피프가 전방으로 띄워주는군요. 하지만 중원에서 볼커트가 되고 두아니치가 왼쪽 씁니다. 오사코 유야가 달려가 봅니다만 먼저 길게 처리했던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뒷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네. 일본이 미드필더와 수비라인의 간격 자체를 지속적으로 90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의 수비진들의 순발력보다는 카타르 공격수들이 가지고 있는 침투 속도가 조금 더 빠른 편이거든요. 이번 대회 일본의 축구를 보게 되면은 이 수비에서도 특히 좀 끈끈하다는 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지켜가는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경기 운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실리적으로 토너먼트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A매치 50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는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경험 부족이 나이 어린 선수들에게 이렇게 큰 대회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상당히 우려가 많았는데 모든 걸 불식시켰던 일본입니다. 뒤쪽에 하산. 압델 카림 하산도 토너먼트에서는 한 경기 강제로 쉬었고요. 네. 그 경기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과의 경기였는데요. 그렇죠. 마디보 선수도 그렇게 쉬었죠. 네. 마디보 선수는 미드필더에서 활동량이 아주 풍부한 선수고요. 수비로 전환될 때 1차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 튀어나가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맞습니다. 중원으로 패스 연결. 빠르게 중앙으로 찔러줍니다. 한번 접어놓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카타르의 공격. 방향 전환 왼쪽에 있는 아피프에게. 아피프가 왼쪽 측면으로 나가 있어요. 가슴으로 잡고 중앙으로 띄워줍니다. 알모에즈 알리 잡아놓고 두 번 잡고 오바이드 알모에즈 알리의 슈퍼 원더골. 이번 대회 9번째 골이 터졌고 선제골. 자,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만들어졌어요. 와, 이거는 엄청난 골이 대단합니다. 나왔습니다. 네.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돌면서 나온 알모에즈의 오버헤드 킥이네요. 자, 지금 원맨쇼가 펼쳐졌는데 공을 다루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통통 튀기더니 오버헤드 킥. 사실 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점이 만들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오버헤드 킥이라는 슈팅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운 슈팅이기도 하고요. 네. 한 번에 맞아서 나가지 않으면 뭐 힘을 실기도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중앙으로 띄워주죠. 한 번 잡고 두 번, 세 번째. 야, 여기서 오버헤드 이게 킥으로. 야, 코스가 기가 막혔네요. 네, 골대 맞고 가볍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피프 자, 한 번, 세 번에 완벽하게. 와, 이거는 정말 코스가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1, 2, 3 가볍게 선제골 만들었던 알모에즈 알리. 꼭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 선수가 뭔가 또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오버헤드 킥이 약간 빗 맞을 때 결과물이 좋을 때가 많잖아요. 네. 사실 정확하게 되는데 빗 맞아서 예측이 더욱더 어려웠던 알모에즈 알리입니다. 정확하게 공중에서 딱 해서 딱 맞으면 가까운 쪽에서는 그건 역시도 마법 같은 골이 나오는 킥이기도 한데요. 네. 오, 이러면 카타르가 분위기를 탔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주죠. 알모에즈 알리! 야, 이번에는 맞고 굴절됩니다. 극적으로 공격으로 밀었던 일본이 먼저 한 골을 내주면서 카타르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카타르의 선지창은 오늘도 말을 했습니다. 네. 알모에즈 알리가 이렇게 되면 단일 대회, 이번 대회만 10골인데 역대 아시안컵에서 단일 대회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던 선수는 이란의 알리다이거든요. 맞습니다. 1996년 대회였는데 그걸 이미 넘어섰고 또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9골입니다. 이제 두 자리 숫자에 한 골만을 남겨놓고 있는 알모에즈 알리. 아직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사비 에르난데스 예측이 또 맞아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네. 축신의 경지에 이미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신까지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모든 전적을 다 마쳤는데 카타르가 우승을 한다라고 대회 전에 예측을 했던 사비 에르난데스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측면에서 카타르가 공격 연결할 때 알하이도스가 반대로 전환하고 아크랑 아피프가 나가 있었는데 네. 카타르의 공격 전술 가운데는 아피프와 알하이도스가 가운데 중앙으로 오면서 알하이도스가 측면 나가면 아피프가 중앙에 오고 네. 알하이도스 선수가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왔을 때는 아크랑 아피프가 측면 날개처럼 가고 이러한 대형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카타르가 공격에서 역시 왜 좋은 팀인지를 득점 상황에서도 잘 말을 해줬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경기 마무리되면은 카타르는 아시안컵의 최초의 우승을 전승과 무실점으로 엄청난 대기록을 만들며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또 아피프와 알모에즈 알리 선수를 투 스트라이커처럼 그렇게 되면 알하이도스 선수가 아예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 포메이션의 어떤 하이브리드성이 카타르가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팀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알하이도스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상당히 노련하기 때문에요. 또 이후부터 이번 아시안컵까지 무려 110경기가 넘는 A매치 득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20대 후반인데요. 네. A매치 출전 숫자가 상당하죠. 다시 한번 크로스가 멀리 올라갑니다. 맞고 굴절된 공 요시다 마야 걷어냈고 뒤쪽에 마디보 공 따냅니다. 탄력을 받으면 무서운 팀이 카타르인데요. 맞습니다. 카타르 역시도 토너먼트를 진행해 오면서 카타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상 역습이었는데 네. 토너먼트를 거쳐오면서 이 팀도 공을 소유하면서 지키는 능력 자체가 향상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 골차 승부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라크와의 16강전 8강전 단 2경기밖에 없었고요. 모두 무실점. 북한과의 경기는 6대0의 대승. 준결승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에게 무려 4대0의 대승을 거둔 바 있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2018년부터 A매치 성적이 13승 2무 3패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10경기 가운데 A매치가 8승인데 그 8승은 모두 다 무실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팀을 이끌고 있는 펠릭스 산체스 감독은 이제 스페인 출신인데 이 카타르의 연령대별 대표팀부터 해가지고 정말 카타르풍으로 오랜 기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수를 유소년부터 키워서 청소년 대표 걸치고 그리고 대표팀까지 계속 함께하고 장단점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지도자죠. 맞습니다. 그리고 피파 랭킹 9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자 일본이 역습으로 빠르게 찔러줍니다만 다시 걷어내고 있는 카타르. 일본도 이제 결승전이라는 단일 90분 승부입니다. 내일이 없는 승부인데 다른 토너먼트보다는 남아있는 시간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더 승부수를 띄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쫓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되겠죠. 피파 랭킹 93위. 하지만 지난해 A매치에서 유럽에 가고 스위스에게도 승리를 거둔 바 있고요. 아이슬란드와는
일단 2022년도를 향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부터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직이 남다르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고요. 네. 여기에 알라위도 그렇고 알모에살리도 그렇고 사실상 외국 선수인데 이게 귀화시켜서 대표팀의 이제 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인 것도 카타르 대표팀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회 본선 무대 예선 2라운드 C조 1위로 올라왔는데요. 이 예선 경기 결과를 봤을 때 아무리 약한 팀과의 경기라고 하더라도 15대 0이라는 스코어는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네. 하지만 부탄과의 경기에서 15대 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를 만들어낸 바 있는 카타르 그들까지 뒤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숫자 늘려놓고 있고요. 알하이도스 그리고 아크람 아피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보시면 알모에살리와 아크람 아피프 선수가 투 스트라이커처럼 서 있죠. 이러면 5-3-2 포메이션처럼 카타르가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공을 따냈고 왼쪽으로 짧게 밀어주고 있는 카타르의 알리. 특히 카타르가 지켜내는 중앙 쪽에서의 수비벽이 두터운 편이에요. 네. 이것을 일본의 이제부터는 미나미노 선수라든가 또 그 뒤쪽으로 내려가면 일본이 1차적으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시바사키 선수가 과연 어떻게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제부터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안에서 마디보 왼쪽으로 짧게 이어줍니다. 압델 카리마사. 공격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선수인데요. 압델 카리마산도 20대 중반인데 벌써 A매치가 80경기 가까이 됐죠. 네. 선수가 대표팀에 올라와서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꽤 쪽에서의 약점도 있었어요.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고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압델 카리마산도 성장하면서 수비 쪽에서의 약점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하산 선수도 북한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요샤마야 왼발로 길게 클리어. 전방에 오사코 유야. 경합 과정에 마디보 빗맞습니다. 두안이 측공 따냅니다. 전방으로 밀어주고 등지고 있는 플레이. 카타르가 이제부터는 수비 쪽에서 나올 때 기록을 살펴보면 수비 쪽에서 나올 때 실수가 그래도 카타르가 다른 팀과 비교해보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네. 두아니츠가 중앙으로 조금씩 사카이 히로키 밀어주고 가운데 긴 다리로 길게 처리했던 알라우입니다. 두아니츠가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 선택지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한 골을 넣은 이후에 무알렘프도 많이 내려가서 수비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카타르인데요. 맞습니다. 초반에 경기 초반에 빠른 시간부터 카타르는 재택 형태로 바꾸면서 네. 이번 대회 대부분 경기를 포백으로 치러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8강 경기, 그 경기에서는 3백을 섰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옐로 카드가 시바사키 가쿠에게 나왔습니다. 아크람 아피프에게 좀 더 거친 파울을 범했던 시바사키입니다. 아크람 아피프 선수가 카타르 선수 가운데는 약간 꾀돌이 스타일이죠. 네. 저런 상대 반칙을 유발시키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좋은 재주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를 받지 못했고 공을 뺏기자 좀 다급한 나머지 발을 좀 깊게 들이밀었던 시바사키 가쿠. 아크람 아피프가 이번 대회 보면은 수비 가담하는 것도 적극적이고요. 네. 철저하게 본인의 스포트라이트 대신에 아크람 아피프 역시도 본인의 골 대신에 도움을 많이 택하고 있거든요. 아크람 아피프 하산 앞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회 상당히 헌신적인 축구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알하이도스도 칭찬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팀에서는 가장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하고 정신적인 지주고 숨은 에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두아니츠가 공을 따냈고 오른쪽 측면에서 앞쪽에 두 명을 두고 밀고 들어갑니다. 마디보 협력 수비 공 따냈고 살짝 돌려놓습니다. 두아니츠라든가 하라우치라든가 측면에서 일본도 공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중앙으로 오사코 유야. 자, 왼쪽에 돌아 들어가죠. 자, 올라왔어요. 나가토모 이 왼발 크로스가 빗맞습니다. 이번에 한번 걸렸고 이어받은 공을 뒤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빠르게 밀고 들어가면서 낮게 깔아주는 공 다시 한번 길게 처리하고 있는 알라위. 카타르가 측면에 어느 정도 공간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중앙으로 패스가 돌아왔을 때 그걸 지켜내는 수비력이 쉽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네. 오늘 화면에 가장 많이 잡히는 선수가 이 아크람 아피프.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뒷공간 침투가 아주 뛰어난 선수고요. 시오타니와 스피드 경합을 한번 붙어봤던 아크람 아피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많은 젊은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 올라와 있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그렇지만 네. 유럽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처럼 보이는데요. 지금은 공과 상관없는 진영. 아피프가 쓰러져 있습니다. 도미아스가 시바사키에게 주는 공을 끊어내면서 시바사키에게 약간 차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프린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선제골 장면입니다. 아피프가 띄워줍니다. 한 번, 두 번 잡아놓고 그대로 오버헤드. 야, 이거는 알모에서 알리 선수의 엄청난 골이죠. 네. 정말 엄퍼 울트라 골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결승전에서 선제골. 이 골은 이번 대회 9번째 골입니다. 요시다 마야가 그 뒤쪽에서 1대1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약간 떨어뜨려 놨거든요. 알모에즈 알리가 저 정도라면 아마 돌아서서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펠릭스 산체스 감독은 어이쿠 이게 들어갔네 이런 얼굴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선취골에 크게 환호하진 않습니다. 사실 수단 출신으로 이 국정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중심에 서 있었던 알모에즈 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언론 쪽에서 찾아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네. 박지성 반가운 얼굴이 좀 화면에 잡히네요. 그렇습니다. 피구 선수가 아니죠 이제. 그렇죠. 네. 나란히 동등하게 경기 지켜보고 있는 박지성입니다. 국민들이 또 결승전이니까 초대를 받아서 경기장을 찾아야죠. 네. 자 일단 아피프는 경기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아크람 아피프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 카타르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네. 아크람 아피프도 이번 대회 540분을 소화한 바 있습니다. 카타르 역시도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조 1위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3차전까지도 로테이션을 크게 주지를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카타르는 2조 3전 전승으로 조별리그 통과를 만들었는데 레바논에게 2대0, 북한에게는 6,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2대0의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도 이제 먼저 실점하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편은 아니고요. 네. 자, 오사코 유야 잘 짧게 끊었어요. 밀어주고, 자 오른쪽 공간이 비어있죠. 스카이 히로키 올려줍니다.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카타르. 올리크로스 형태라든가 롱볼 형태가 가미가 되면 카타르의 중앙 수비가 조금 편해질 겁니다. 나가토모. 쿠키 선수까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네. 여기에 알라위, 타렉 살만까지 버티고 있는 카타르의 중앙 수비인데요. 짧게 밀어주고 도안리치가 이어봤습니다. 조금 더 측면에 시바사키. 허리에서부터 이제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면서 쉽게 네.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자 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카타르가 빠르게 경기할 수 있는데요. 나가는데요. 자 왼쪽에 돌아 들어갔던 아크람 아피프. 이 패스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내려오면서 공 터치하고 있는 일본의 미나미노. 일본이 이제부터는 공격 점유율을 높이고 풀백 때까지도 상대 진영으로 많이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네. 저런 역습에 노출될 확률이 0대0 상황보다는 조금 높아질 거고요. 맞습니다. 시오탄이 찔러주고 원터치 도안리츠 일단은 걸렸습니다. 경합 과정에서 알하이도스 뒤쪽 내주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템 뒤쪽에는 코레이아. 허리에 확실히 하템 선수가 배치가 되면 카타르가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빠져나갈 때 네. 패스의 성공률 자체가 많이 향상됩니다. 중앙에 카림 부디아프라는 선수도 있는데 부디아프 선수는 신체 조건이 좋은 한데 하템만큼 패스의 정확도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 하템 선수가 지난 경기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부디아프, 알하즈리 이 두 명의 선수가 대신 이 알라위와 하템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3백으로 놓고 이제 알하이도스와 선수의 이동에 따라서 팀 포메이션 자체까지도 카타르가 변화를 주고 있어요. 네. 마디보 짧게 밀어주고 아크람 아피프 조금씩 밀고 들어갑니다. 돌아 들어갔던 알모에즈 알리 하지만 먼저 다시 한골 원더골이 터집니다. 압둘라지자. 자, 하템의 이번 대회 두 번째 골이자 야 이것도 하템의 인생골 이거 두 번째 기록될 것 같은데요. 압둘라지즈 하템이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A매치 두 번째 골 그리고 기억에 남는 골로 만들었는데 또 하나의 원더골이 만들어지는군요. 자, 하템의 왼발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전반에만 2대0 일이 쉽게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압둘라지즈 하템입니다. 자, 하템의 왼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미드필더에서 연계가 잘 이루어졌죠. 네. 아크라마 피프 주고받고 하템 왼발에 걸렸어요. 알모에지 돌아 들어가죠. 하지만 직접 해결. 왼발로 먼 쪽에 골포스트 안쪽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어 뚫라지즈 하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팅 상황도 하템 선수가 골을 많이 터트리는 선수가 아니죠. 네. A매치도 이번 골이 세 번째 골인데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 잡았을 때 일본의 수비진들은 중거리 슈팅에 대한 대비가 아주 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곤다 슈이치가 몸을 날려봅니다만 어쩔 수 없네요.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었던 하템의 두 번째 골. 자, 오늘 결승에서 나오는 골들이 정말 다 밀품 골들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이번 대회에 아주 강한 팀이에요. 네,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에만 두 골. 아주 여유있게 경기를 카타르인데, 자, 2대0으로만 전반을 아주 좀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선수들의 젊은 선수들이 대표팀이 많아서 경험이 아주 많은 팀은 아니거든요. 네. 토너먼트를 운영하면서 이 팀은 이제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 또 우리와 경기할 때는 선수부 후역습, 아주 수비 라인을 뒤쪽으로 내려서 보수적인 운영도 보여줬었고, 다른 경기들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상대를 압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자, 지금 카타르가 슈팅이 두 개인데요. 모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런 결승이라는 큰 무대에서 선취골을 카타르가 잡아가면서 얻게 되는 자신감 더하기 하템 선수의 그 왼발이 터지면서 지금은 뭐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골 결정력. 이번 대회 일본은 내용을 보게 되면 과정보다는 결과가 훨씬 더 빛났던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전반전에 2대0. 이 과정이 뭐 힘들지라도 결과를 뒤집어 놓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직은 시간이 60분 넘게 과연 실리 축구로 무장해서 이 자리까지 온 일본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남은 시간 동안 무리아스 감독의 묘수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왼쪽 측면에 좁은 공간 여러 명 선수가 뒤엉켜 있고 일단 뒤쪽으로 공을 빼봅니다. 일본은 아시안컵에서 4차례 결승에 올라서 4번 다 우승했습니다. 네. 준우썼어요. 2000년도 이후에는 5번의 결승에 올라 3번의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이제 6번째에 올라왔습니다. 자, 공간이 좁으니까 계속 일본 선수들이 미드필더 라인을 뚫고 가질 못하고 측면에서 단조로운 크로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중볼을 저렇게 날리게 되면 카타르의 중앙 수비수들이 유리한데 이렇게 정지된 상황을 일본이 얻게 되면 여기서 일본도 한 차례 공격을 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랜만에 카타르 진영에서 프리킥으로 가는 일본입니다. 시바사키 가쿠 선수가 일단은 준비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바빠지고 있는 사드 알시 골키퍼. 직접 슈팅의 가능성도 있고요. 네. 도미아스라든가 또 요시다마야, 특히 도미아스 선수가 이번 대회 공중볼 상황에서 마무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임했습니다만 일본도 한 개밖에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프리킥. 도안리츠 그리고 시바사키 킥 준비합니다. 아크라마 피프가 1차 수비벽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카타르. 자, 일단 작전 회의 끝났습니다. 도안리츠의 왼발, 시바사키 오른발 다 직접 도안리츠 발치했어요. 입니다. 여기 때렸군요. 뒤쪽에 다시 한번 공을 따내고 있는 미나미노. 뒤쪽 돌려놓습니다. 한 번 더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고 있는 일본입니다. 본다 슈이치가 길게 처리하고 있는 일본. 머리 맞고 전방에 미나미노가 들어가는 본다. 그리고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중앙에 오사코 유야가 밀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았던 압델 카리마산 그리고 알시르. 나왔고 여기서 패스가 시도가 되긴 했어요. 네. 과감한 패스였는데 터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압델 카림 하산이 먼저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공을 따냈던 사드 알시르. 전방 길게 돌려놓고 지금은 볼을 터치하는 사카이 히로키 발에 맞았나요? 카타르의 던지기가 선언이 됩니다. 구알라인 포키가 이제 최후방 중앙 수비수로 내려앉았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카타르가 백스리 형태를, 3백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부활행 쿠키 시프트도 있고, 그러니까 카타르가 전술적으로 뜯어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팀이에요.
변화가 잦은 팀이면서도 그런 변화 속에서 꾸준한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 그것은 크게 봤을 때는 팀이 지금 대표팀이 실질적으로는 알사드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알사 더하기 이제 일부 선수들 뭐 알두아일 소속의 선수도 있고 오늘 선발 라인업 중에도 7선수가 알사드거든요. 그러니까 알사드 선수 더하기 알사드가 아닌 선수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호흡을 맞춘 선수가 많습니다. 조직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선수 구성이 유리한 측면이 있죠. 말씀하신 알사드가 7명, 알두알리가 3명, 그리고 알가라파가 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모이즈 알리 왼쪽 돌려놓습니다. 이번에는 키를 넘기고 말았는데요. 알하이도스. 이번 대회 9골, 엄청난 골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는 알모이즈 알리. 북한과의 경기는 무려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친 바 있습니다. 알모이즈 알리도 소속팀에서의 골 기록을 봤을 때는 골을 아주 많이 기록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닌데요. 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알모이즈 알리어스도 선수가 한 단계 성장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카이 히로키 중앙으로 연결되는군요. 자, 일단 뒤꿈치 잡아놓고 미나미노 돌아서는 거죠. 정확하게 못 돌아서게 막고 있어요. 네. 수비가 잘 만들어진 카타르. 사카이 히로키가 오른쪽 다시 이어받고 중앙으로 힐패스. 시바사키 불발입니다. 길게 처리하고 있는 카타르. 공간이 쉽게 만들어지. 지금 카타르가 숨막히는 수비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패스 전개가 쉽지가 않네요. 미드필더적부터 에워 싸버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지 못하게 해서 공격 라인 쪽에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슈팅 가기가 까다롭죠.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 투박하게 전방으로 길게 한번 때려봤던 일본의 공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나미노에게 파울이 주어집니다. 미나미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몇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력자 역할하기에는 2% 정도 부족한 모습이고요. 경합 과정에서 미나미노의 파울. 두 골을 따라가 일본이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팀의 원동력이었던 실리성을 보여주기는 이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상대를 이제는 더 몰아쳐야 되고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자기 진영 왼쪽으로 돌려보고 있는 일본. 나가토모. 뒤쪽에 요시다마야. 오른쪽으로 뻥 찼는데요. 반대로 크게 전환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좀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모리아스 하지메 수를 쳐주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따라가는 시점이 나온다면 어느 시점이 되느냐, 그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뒤져 있더라도 2대1 한 골을 만회하고 전반전을 맞춰야 되는 일본인데요. 공간이 열렸어요. 잘 됐어요. 입니다. 카타르의 공격. 자, 일단 보고 옵니다. 자, 많이 올라와 있는 핫산 찔러주고 아크람 아피프 좁은 공간 그냥 돌면서 오른발 슈팅 반대편 알하이도스의 골대. 왼발 슈팅이 골대를 때렸던 알하이도스. 자, 이게 둔탁하게 가는 것 같았지만 페드로 코에아 선수의 슈팅 자체가 반대로 흘러서 아피프 여기에는 페드로 코레이아. 지금은 양쪽 풀백 모두 올라왔습니다. 코레이아, 압델카림 하산 수비수가 모두 공격 가세. 마무리는 알하이도스. 알하이도스 왼발이 좋은 슈팅 시도했고요. 여기서 세 번째 골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카타르로서는 결승에 거의 딱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 골까지도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에 발만 찍으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뻔했어요. 큰 위기를 또 한 번 맞았던 일본입니다. 중앙으로 패스 연결. 측면으로 사카 히로키 로 먼저 밀어냈습니다. 가장 많이 뛰는군요. 보알렘 쿠키. 일본은 공격 상황에서 측면을 조금 더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공간이 쉽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사카 히로키가 중앙으로 뒤쪽 흘려줍니다만 뺏겼습니다. 민호. 분명히 에워쌌고 걷어내는 공이 일단 굴절되면서 핫산이 다시 한번 처리합니다. 그 선수들이 무실점으로 이번 대회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전승으로 가고 있잖아요. 빠르게 머리로 튕겨놓고 치고 달리기. 왼쪽으로 갑니다. 아크람 아피프. 빨라요. 자, 시오타니와 뒤 엉켜 넘어졌는데요. 주심의 판정 평양 자체가 관대한 편이라서요. 정말 확실한 반칙성 플레이가 아니면 패스는 안 나오는 경우가
시오타니 선수가 약간 오래 끼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또 뺐거든요. 일단 이 아크라마피프 몸에 맞고 벗어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던지기로 이어나옵니다. 사카이 히로키 전방 던져놓고 등등은 오사코 유야 시바사키 돌아서지 못하게 확실하게 카타르가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보여줬던 일본의 끈끈한 수비가 오늘은 카타르에서 나타나요. 카타르가 이번 대회 보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틀밖에 쉬지 못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죠. 특히 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돌아서지 못하게 좀 완벽하게 틀어막고 봉쇄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카타르입니다. 지금도 2대1 찔러주는 패스가 빗맞으면서 크게 어긋났던 일본의 공격. 두 번째 골의 주인공입니다. 압둘라지즈 하템. 자, 왼발로 정말 엄청나게 감아 때렸는데 골망을 완벽하게 흔들었던 압둘라지즈 하템. 8강 경기의 선제골 그리고 결승골의 주인공. 왼발 슈팅으로 끌고 가려고 잡고 가고 있었는데 네. 뒤쪽에 화면 보시면 알모에즈 알리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침투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저런 움직임을 보여줌으로 해서 일본의 중앙 수비수는 적어도 한 명은 쫓아가야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역시도 알모에즈 알리 쪽으로 선택할 거다라는 선택지가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시바사 띄워주고 박스 자, 안쪽에 미나미노. 세컨볼이요? 자, 잡아놓고 슈팅은 없습니다. 자, 이거 잡고 처리한다는 것이 반 박자 정도 늦었습니다. 빠르게 오! 하나의 선방으로 길게 한 번에 알모에즈 알리가 달려가 봅니다만 공이 좀 더 빨랐습니다. 미드필더를 3명 놓고 카타르가 이제는 확실하게 최전방에 투 스트라이커처럼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형태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은 2대0의 리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숫자를 많이 두고 공격 상황은 아피프, 알리 두 선수로도 충분하다 이런 계산 속에서 경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람 아피프, 알모에즈 알리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후방에서 날아오는 긴 패스도 스피드 경합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알리 선수 혼자 침투하는 것보다는 두 선수가 같이 달리면 네. 역습에서 그래도 두 명이면 가능하거든요. 알모에즈 알리 중앙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 아피프를 잘 봤는데 패스의 위치가 정확하지 못했던 알하이도스 빠르게 자신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일본은 위험 부담을 높이면서까지 이제 풀백을 계속 올릴 것이냐. 네.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역습은 그만큼 노출되잖아요. 선택을 일본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안리치가 오른쪽에 힘 밀어주면서 2대1 패스가 사카 히로키. 두 명이 에워싸면서 6탄방으로 크로스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중앙에 이제 수비 숫자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저렇게 쌀만 선수가 중앙 수비수인데 측면 쪽으로 나간다고 해도 중앙에 언제든지 해주는 선수들이 배치될 수 있죠. 카렉 살만과 마디보가 협력했던 카타르의 수비였고요. 일단은 코너킥으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일본입니다. 두 번째 코너킥이 되겠는데요. 또 쫓아가려면 이런 정지된 상황들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 히로키도 박스 안쪽에 시바사키 코너킥. 뒤쪽에 도아니치 왼발. 왼발인데 마디보. 네.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는 마디보. 도아니치 이번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수비수의 머리. 알모에즈 알리 넘어지면서 멀리 처리합니다. 크로스가 가더라도 일본은 거리를 더 끌고 들어가서 카타르 수비진들이 뒤를 보는 장면들을 만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하나우치 겐키가 뒤꿈치 패스로 일단 살려놓고 나가토모 오른발 또 걸렸어요. 자, 왜 올라가는 이 크로스마다 수비에게 막히거든요. 그렇죠. 거리 자체를 카타르 수비진들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요. 네. 자, 워낙 이투보다 더 많이 뛰면서 이 크로스 올라오는 위치를 미리 선점하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운동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 또 카타르니까요. 네. 박지성 선수가 지금 원샷을 받았는데요. 현지 중계진도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불러줬습니다. 네.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의 마무리를 했던 박지성 전 선수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바사키 뒤쪽으로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일본의 전반전 5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나가토모 유토 찔러주고 왼쪽에 하라구치 겐키 잡고 빙글 돕니다. 측면에서는 누군가가 경기를 일본이 풀어줘야 됩니다. 네. 시오타니. 자, 이렇게 크로스가 어려운 상황.
중앙으로도 패스가 쉽지 않은 일본의 공격입니다. 맞습니다. 엔도와타루 선수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는 시오타니를 엔도와타루 쪽으로 바꿔주는 선택도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어요. 이대일 패스 뒷공간 쪽으로 밀어줍니다. 오사카 유야가 먼저 들어갔는데 먼저 처리했던 후알렌 쿠키. 완벽하게 지금 5-3-2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카타르인데요. 맞습니다. 후알렌 쿠키 선수가 뒤에서 영리하게 이제 커버 플레이인데 자, 돌아 들어가는 패스가 예측이 됐죠. 쿠키가 그래도 예측이 빨랐네요. 네, 먼저 들어갔던 후알렌 쿠키가 먼저 걷어내면서 일본의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후알렌 쿠키 선수가 수비에서는 선수들을 진두지휘하는 임무죠. 살만과 알라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호흡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네, 시바사키 코너킥. 나카마 피프. 빠르게 내려오면서 요시다마야가 공을 가져왔고 뒤쪽으로 공 돌리고 있는 일본입니다. 카타르는 이런 상황에서 역습의 날카로움을 높여야 되고 일본은 상대가 그런 것을 한 장면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야지만 그래야 낮아지죠. 네. 시바사키 왼쪽으로 하라고치 겐키 조금씩 전진 만듭니다.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고 오랜만에 크로스까지. 여기서 약간 길었네요. 오사카 유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만 크로스가 조금 더 길게 떨어졌던 일본입니다. 침투 타이밍을 안 들어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후알렌 쿠키가 약간 처지면서 옵사이드 함정에는 빠뜨리지 못했거든요. 2대0으로 지고 있는 일본의 원정 응원단인데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둡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데 어느덧 전반은 잘 흘러가고 있어요. 네. 알하이도스 측면으로 하템 돌아오는 거 많이 봅니다. 아시안컵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 결승에 올라간 국가가 이제 1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4번만 우승으로 끝났고요. 6번이 처음 결승 올라간 팀은 결국에 우승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조금 더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는 처음 올라간 카타르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올림픽이죠. 일본이 월드컵이라든가 메이저 대회 보면은 저런 분장을 하고 경기장 찾은 관중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알모이즈 알리 머리 맞고 뒤쪽에 들어옵니다. 일본이 공을 가져가는군요. 짧게 밀어주고 돌아오는 패스가 여의치 못합니다. 이번에는 압델카리마산 앞라인 건너오면서 알하이도스가 이제는 왼쪽 측면까지 가 있고 선수들이 카타르가 조직적으로 전반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유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조직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경기력이 유지되거든요. 네. 뒤쪽으로 길게 돌려놓고 있는 일본입니다. 카타르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번 아시안컵을 들어올리게 되면 카타르도 아시아 쪽에 큰 변화를 줄 후보가 되겠죠? 이번 대회는 특히 상금도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우승 국가에게는 500만 달러 그리고 새 트로피 그리고 또 컨페데레이션 아시아 대표 출전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카타르가 우승하면은 카타르는 다음 월드컵 개최국이라서요. 네. 원래 그냥 나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지는군요. 전반에 이제 일본이 결국엔 쫓아가는 골을 만들지 못하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이 리드가 왔을 때 이걸 계속 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카타르는 원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다알슈가 길게 처리했고 하프라인 인근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시바사키가 전방을 봅니다. 짧게 밀어주고 하라고치 겐키. 자, 어느 쪽으로 반대 방향 넓은 공간. 이 패스가 자, 긴데요. 패스가 길어요. 사력을 다했던 스카이 히로키. 자, 이제 카타르가 공을 던지고 돌리면은 전반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측면에서 이제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전반전 12분 알리 그리고 27분에 압델 하지즈 하템 선수의 추가골 2대0으로 카타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는군요.